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고요. 진짜 어딜 가나 프라이드가 뿜뿜해지는 이렇게 미팅장이죠. 여행이죠. 그럼 이제 저의 이제 아메이는 어떻게 시작됐나? 좀 궁금하시죠? 저에게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두 남자. 저는 아들 둘에 그러니까 큰 아들까지 해서 이제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간 지 이제 6개월 돼가요. 막 푸릇푸릇하죠. 막 갈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군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전화 와. 심지어 미팅 있을 때는 안 받아. 처음에는 언제 오나 기다렸다가 이제 너무 자주 연락을 하니까 안 받아. 막 이렇게. 저에게는 두 남자로 인해서 아메리가 시작됩니다. 저희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아들, 큰아들인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 찾다 보니까 뉴트리얼들을 만났고요. 정말 저는 제품만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분은 저기 옆에 있는 안경 쓴 남자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시작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커서 군대를 갔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어릴 때 이 애들이 분명히 20살이 될 건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을까? 어차피 아메를 해도 안 해도 시간은 간다고 하면 이왕이면 하면서 조금씩 보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약봉지 다 있으시죠, 집에? 이 약봉지가 이렇게 쌓일 정도로 약을 열심히 먹였던 엄마였어요. 저희 아들의 병명은 감기였습니다. 감기로 인한 비염, 중이염, 충동증, 부비동염. 여기 완전히 다 호흡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염이 올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생제를 지어줄 때 분홍색 알갱이를 같이 지어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와 유산균 공짜로 주잖아 이런 마음으로 먹였어요. 항생제를 먹는데 유산균을 공짜로 주네? 대박 이렇게 먹였던 엄마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아이의 염증이 항생제를 먹일 때만 잠깐이고 다시 살짝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약을 3, 4년을 열심히 먹입니다. 그런데 염증이 있으면 뭐가 동반하나요? 열이 같이 동반해요. 여러분 염증이 불화자가 2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열이 나면 당연히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생제하고 해열제를 3, 4년 동안 열심히 먹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봤더니 약물 칵테일을 제가 아이한테 조제해서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먹였으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으면 그 시간까지 먹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먹였던 이 약물에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쓰러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쓰러지냐면 열성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요. 아시죠? 경련 일으키면 눈 초점 안 맞고, 아시죠? 막 경련 이렇게 떨면서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119에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응급실에 가서 원래 이렇게 처치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근데 원래 한 달에 한 번 쓰러졌던 아이가 2주에 한 번 쓰러지고 일주일에 한 번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오전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오후에 쓰러져서 또 응급실을 2번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열이 나서 쓰러진다는 것은 열이 높다는 얘기인데 저희 아이는 37.8도에 쓰러졌어요. 제가 체온계를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살았던 엄마예요. 여차하면 이렇게 재고. 근데 어느 날은 37.8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열이에요? 미열이에요? 그렇죠. 이제 고열로 열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전조 증상일 뿐인데 이 아이는 그때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의 유명한 병원에 가서 1박 2일로 입원을 시켜서 전신을 검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을 직함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번 전신을 검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뇌파 검사, 내척 수영 검사, 심장 검사. 왜냐하면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발작 증상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전신을 다 검사했는데 병명이 뭐였을까요? 비염? 병명이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앞에서 막 울었어요.
이게 병명이 없으면 나는 부모로서 뭘 해야 되냐. 그동안 약 끊이지 말라 그래서 너무 잘 먹였고, 병원, 제가 광주에서 유명하다는 이비인후과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가봤어요. 다 섭렵했던. 근데 더 이상의 이렇게 원인이 없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좀 지켜보자고 얘기했어요. 다시 뭐예요? 병원 계속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가 왜 결심을 했냐면 그 당시에 뇌수막염이 유행이었어요. 뇌수막염 아시죠? 뇌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검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열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검사하는지 아세요? 척수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나가라고 하더니 간호사가 3명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 아이의 사지를 붙잡고 이제 등에서 뽑은 거죠.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남편 앞에서 울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저희 아이는 뇌수막염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원인이 정확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책을 사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던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사시려고 하지만 사지 마세요. 너무 두꺼워. 제가 딱 요약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목이 감기에서 백혈병까지냐면요. 감기 때문에 먹였던 그 약이 나를 공격해서 소아 백혈병까지 일으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자주 먹는 항생제 있죠? 항생제를 원자폭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원자폭탄 뭐예요? 나쁜 것을 죽이기 위해서 투하했는데 거기 옆에 반경 몇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균을 죽이려고 먹었는데 좋은 균까지. 그래서 저희 아이는 장이 항상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항생제를 먹을 때 유산균을 같이 처방을 받았던, 아시겠죠? 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폭탄 같은 항생제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해열제예요. 제가 이 책 보고 엄청 울었어요.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항생제를 새 깃털 있죠. 깃털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깃털이라고 표현하면 새의 몸통이 있대요. 그 깃털을 몇만 개를 갖고 있는 그 몸통이 해열제였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먹였던 약물이 결국은 이 아이의 이제 아메리카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오래된 약물을 먹었더니 이제 교감신경이 차단이 된 거죠. 이 아이가 본인의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이 책을 읽고 결단을 합니다. 약을 끊기로. 그래서 약을 끊어야 되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결국은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 음식인데 음식을 먹이기에는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천연과 합성의 비타민을 구별하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데 공을 들였냐면 제가 먹이는 영양제도 약일까봐.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한 다음에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줘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먹여봐라 저거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저희 언니가 기다려봐 내가 알아볼게. 그 당시에 저희 언니가 대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살고 있는 저희 언니가 만난 스폰서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알아보더니 수연아 내가 알아보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이 제품을 많이 먹이더라. 근데 뉴트리키즈를 많이 먹이는데 꾸준히 먹여보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광주에 살고 있는 제가 언니 일단 보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보냈고 제가 먹여봤죠. 한 달 열심히 먹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나하고 안 맞나 봐.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또 제가 약을 먹이기 시작해요. 근데 약을 먹으면 또 어때요? 한 달 뒤에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히 몸이 아주 바닥인 거죠. 그때 제가 미쳤어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다시 책들을 보면서 열심히 먹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는 뉴트리라이트 제가 아까 결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약을 끊기로 결단하고 뉴트리라이트를 내가 열심히 먹여보기로 결단을 해야지. 근데 먹여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도 했겠죠. 맨날 본사에 전화해서 이건 왜 들어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이산화탄소는 왜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미쳤구나. 근데 너무 이게 약일까봐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고 꾸준히 먹였더니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렇죠. 3개월은 혈액이 맑아지는 시간, 6개월은 세포가 건강해지는 시간. 그래서 아마 3개월, 6개월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제가 달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하고 먹였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뉴트리 퀴즈를 막 저희 아들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소비자분들이 수연아 나 3개월 먹었는데 좋은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반드시 그 아이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은 1년 2개월이 걸렸으니 다른 아이들도 그 시간차가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맞춤으로 좀 알려줄 수 있겠죠? 1년 2개월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심지어 코로나 백신도 안 맞췄어요, 저는. 왜? 뉴트리한테 쏟아 부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문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너희 아들만 안 맞았다. 백신을 너희 아들만 안 맞았으니 2주 뒤까지 안 맞추면 학교 오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엄마 어떡할까요? 이러길래 학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너를 아껴서 이렇게 먹여왔는데 지금 맞출 수 없다. 차라리 학교 가지 마.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한 2, 3주 뒤에 풀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맞히지 않고 영양제 쏟아 부어서 코로나를 거뜬히 이겼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뉴트리한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지금 이 뉴트리한테를 먹고 이 아이가 키가 몇일까요? 189까지 제가 키워서 보냈거든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저도 힐을 신으면 작은 키가 아닌데 저희 아들 옆에 가면 제가 안 보여요. 매미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로 키운 애예요. 키 성장 있을 때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칼슘 아침 저녁으로 5개, 뭐 비타민 D 2개 막 왕창 쏟아 부었고요. 근데 진짜 다리 길이가 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키우면 여러분 다리 길이가 엄청 길어집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 이제 둘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 안 아프니까 덜 줘. 그러니까 애가 덜 컸어요. 그래도 182까지 키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군대 갔더니 엄마 2cm 더 컸어요 이러더라고요. 숨은 키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여기 논산에 6개월 전에 왔죠. 근데 그 몇백 명이 되는 아이들이 딱 6주 훈련소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엄마들이 찾아가죠. 그러면 그 많은 애들 중에 우리 아이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세상에 딱 갔는데 우리 아들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크다고 맨 앞줄에 세우는 거예요. 키선인 거 아시죠? 키가 작으면 제일 뒤에 가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 큰 애들 따로 착출해서 또 어차피 부모님들은 앞줄밖에 안 보니까 이 앞줄만 일주일 동안 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막 격려하는 것 막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키워놓으면 유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저희 아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저는 이제 뉴트리트가 너무 좋겠죠. 좋으니까 어떨까요? 제 의지는 이랬어요. 그래. 평생 먹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이 낳기 전에 뉴트리 베이비부터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나도 엄청 먹겠네. 나 평생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는 모습. 왜냐면 저희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서 놀이터에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던 상황. 그래서 저녁에 보경이는 괜찮냐 어떠냐 막 이렇게 안부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소문난 아이 쓰러져서 근데 그분들이 왜 요새 보경이 안 아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말하니까 그분들이 먹여보겠다고. 그래서 천천히 알리면서 써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10년 써도 안 써도 가겠지만 10년 생필품이니까 쓰다 보면 공무원처럼 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공무원은 20년, 30년 일해야 연금으로 200만 원 나오지만 나는 아메이로 10년에서 200만 원 나오면 괜찮겠네?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막상 아메이 와서 들어보면 10년에서 200만 원 만들어라. 이 말은 욕이지, 욕.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연금으로 생각했어요. 연금. 어차피 왜냐하면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신랑이 너무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연금은 내가 평생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안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그만두고 애들 키워야지 하면서 저는 그만두고 아이를 갖고 아이만 오랫동안 키웠던. 그래서 제가 이 200만 원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캐시백을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 내가 알리면서 써봐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 간다. 이 안에서 많이 들으시죠? 딱 이 마음이었어요. 10년 해도 가고 안 해도 가면 이왕이면 하면서 가보자.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제 쓰면서 스폰서님이 수연 씨 사람을 모아가지고 요리 좀 해줄게. 홈미팅이란 걸 해보자. 아 그래요? 내 주변에 엄마들이 두세 명 오신대요. 이렇게 해서 막 홈미팅도 했어요. 뭔지 모르고. 그런데 그때 뭐 6%, 9% 막 하고 있죠. 12%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신랑이 사업을 IT 쪽으로 했어요. 혹시 게임 쪽 아시나요? 리니지. 뭐 이런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거 있죠. 이 게임 총판을 호남 총판 여기 충북 충남까지도 이렇게 확장하는 너무 잘 되고 있었던. 그런데 그 걱정 없던 신랑이 어느 날 늘 바빴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게 나만 애보냐, 나 애보라고 결혼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남편 사업 얘기는 저한테 하지 않고 제가 육아 얘기도 안 통하고 이랬던 남편인데 뭔가 어느 날 힘들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모아놓던 돈을 있냐고. 열심히 모아놨죠. 왜냐하면 애들이 어리니까. 그랬더니 그 돈을 조금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몇 천만 줘. 또 그 다음에 또 몇 천만 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도는 이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렇게 계속 갖고 가면 이제 어떡하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먼저 살아야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죠?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야.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면 월급이 안 들어오게 돈을 못 갖다 주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눈치챘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애들만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그 남편의 변수가 저희 가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들었어요. 홍지희 스폰서님께서 나쁜 경험은 간접 경험해라. 여러분, 내가 진짜 건강을 잃어보고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그때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진짜 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부자들의 문화센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엄청 크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신랑이 잘못도 아닌 거야. 근데 회수가 안 되고 또 아시죠? 지금 PC방 게임하는 PC방들 지금 막 이렇게 어때요? 전성기인가요? 아니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스마트폰에 다 게임이 옮겨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던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니까 저희 신랑이 땅에서 하는 총판을 한들 사이버에서 하는 총판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에서 벌어지면 본사가 직접 합니다. 총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투자했던 돈이 회수가 안 되면서